이재명,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자, 소개합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었던 이경 대덕대 겸임 교수님, 그리고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를 역임한 김경진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또 굉장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경선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고생이죠. 뭐 저희 이경 대변인도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근데 쉽지 않은 승부였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달리 네. 저희 캠프 내부에서는 승리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은 없었고요. 그러세요? 마지막에 좀 2030 추격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래도 거기는 저희는 허수가 많다고 봤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가 놀랐던 것은 원래 예상이 한 8에서 15% 사이에서 승리할 거라고 봤는데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6.3% 예. 정도 승리를 해서 그 표차가 조금은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거기서 저희가 조금 우리가 표계산을 좀 잘못했구나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상보다 그 일반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났죠. 많이 났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원인 분석을 좀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해서 보통 이제 11월 5일에서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전쯤에 예. 가장 많이 벌어지는 여론조사가 면접은 직접 대면 전화 면접조사 방식이었고 예. 이때 한 10%까지 벌어지는 게 가장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11월 한 3일, 4일, 5일 이쯤에는 면접원 조사의 경우에서도 홍준표, 윤석열이 동률의 수치가 그 나오는 조사 것들이 봤습니다. 네. 있어서 저런 상황이라면 당원 투표에서는 우리가 1차, 2차 컷오프 때 우리가 앞서가니까. 압승을 했었으니까 당연히 이번 3차 결선에서도 압승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여론조사 수치가 10일 전의 수치가 그대로 반복돼서 나온 거예요. 그것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었죠. 또 이제 안에서 왜 이럴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또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게 있을 반성을 텐데. 저희들이 좀 하고요. 하고 이제 계십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보완해야 될 점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네, 이경 대변님은 경선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보다는 표차가 적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표차를 많이 희망을 많이 가지셨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예. 근데 저는 이기실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은 예. 국회의원들이 우선 많이 가 계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정보와 많은 분석을 거쳐서 그 캠프에 가 계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이 가 계셨다는 것은 전현직 예. 국회의원이 가 계셨다는 것은 그만큼 가 계셨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국민이 보시니까 갔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 동원이 가능하다라는 예.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원 투표에서. 되는 곳에 갔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2030 허수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는 지금 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그럼 홍준표 허수가 아니다. 의원을 예.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그 표는 무엇이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물론 민주당도 2030 세대에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도 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허수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부분을 제가 또 서로에 휘말릴 수가 있어서 약간 예. 좀 허수가 일부 있을 수 있다.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 예, 같고요. 예. 만약에 그렇게 표현을 안 했다면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부 허수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전체가 봤다. 아니다. 예, 예. 다음에 예. 저한테 밥 사주셔야겠어요. 아, 제가 그렇게 기회를 할게요. 드린 겁니다. 네. 이 2030 얘기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자세히 나눠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경선 다 끝나고 이제 정말 각 당의 후보가 확정이 돼서 이제 대진표가 다자구도로 나온 상태인데요. 여론조사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이후에 이제 처음 나온 여론조사인데 띄워주시죠. KSOI가 TBS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5일에서 6일 성인 남녀 1,009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했더니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앞에서 앞선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결과를 이제 양 캠프에서 다 보셨을 텐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먼저 김경진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 조사보다도 그러니까 당신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현재 민주당 정권의 교체를 원하십니까? 예. 아니면 민주당이 재집권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민주당 정권의 교체를 원합니다. 라는 답이 56%에서 한 60% 사이가 꾸준히 나왔던 것 같아요. 정권 교체로. 네, 정권 교체를. 그러니까 저게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아까 지금 49였나요? 48이었나요? 예, 그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 수치만 해도 사실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뭐 58, 9 정도 되는 수치를 우리가 완벽하게 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윤석열 후보가
노력을 해서 국민들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수치만큼을 그대로 본인 지지도로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캠프에서도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부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는 하진 않고 그 격차가 좀 있다는 건 조금은 인정하시는 거군요.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게 지금 당내 경선 직후에 지금 나온 예. 여론조사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저 고향이 이제 전남 광주인데, 맞습니다. 네. 예, 광주 쪽에서도 윤석열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되고 나니까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선거운동을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민주당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 예. 이낙연 후보 지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가 나는 양심상 도저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뛰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꽤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양쪽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 지지했던 분들은 나는 윤석열 그렇죠. 후보 못 뽑겠다라고 하고 또 네. 뭐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일부가 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인터넷에 돌기는 하던데 네. 자 이경 교수님 지금 이 여론조사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경진 의원님 답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하나씩 돌이켜보면요. 네.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 여론이 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매번 높았다는 그럼요. 말씀. 매번 높았었죠. 그런데 지금 이례적으로 또 높은 게 대통령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이상하게 생각될 만큼 높다는 부분.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을 윤석열 후보가 다 담기는 이건 윤석열 후보가 아니어도 다른 후보도 그거 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였을 네,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다 담기에는 좀 욕심일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제가 여론조사 그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 국민들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예.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 이게 좀 유의미한 저는 그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그리고 부분이 그러면 캠프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차별화를 해야 되느냐, 뭐 그런 20%의 여론이 있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담아낼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있으시겠네요. 제가 몇 퍼센트라고는 말씀을 네. 안 드렸고 두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캠프 내에서 이거를 꼭 굳이 차별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예.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이 지금까지 기초단체장부터 시작해서 광역단체장, 국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시민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도민이 만들었고 이제는 국민이 만들었던 후보거든요. 솔직히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어느 정당이나 기초단체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긴 해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스스로 정책으로 이 자리를 왔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뭐 정책을 다시 한번 뭐 바꾸겠다 이런 예. 거는 아닌 분위기인 것 같고 그리고 여론조사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여론조사 비율이 차이가 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좀 많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런데 여론조사 내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인구 비는 맞췄지만 여론조사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최근에 그 여론조사가 경선이 끝나면서 여론조사 전화를 최근에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냐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냐 이거는 지표에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지금 조사에서 네, 그 한마디로 인구수 그러니까 그 연령별대 인구가 맞춰지면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론조사 전화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의 차이는 두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최근까지 경선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좀 더 활발하게 받지 적극적으로 않으셨나 받았을 네,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1,009명 응답자 중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 응답자가 좀 많았을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본선이 122일 남았습니다. 네. 정책으로 경쟁하면 참 좋겠지만 정치가 또 말의 향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분 나오신 김에 한 줄 반박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한 줄 저희가 반박. 네, 한 줄 몇 반박. 잔은 아니고요. 몇 잔은 좀 너무 가혹한 조건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양측의 주장 어떻게 반박하실지 좀 궁금해서 마련을 해봤어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 6일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윤석열 후보는 미래보다 보복과 복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자, 반박을 하자면 한 줄로 딱 반박하자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자가당착이죠 뭐.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뭐 특검 수사하자. 그러니까
가령 뭐 저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부분이 지금 예. 고발 사주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아니 그러면 고발 사주도 특검하고 대장동 사건도 특검하고 둘 다 하자. 둘 다 특검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이재명 후보가 미래보다 보복 복수를 얘기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윤석열 후보도 지금 여러 가지 정책 공약으로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장동에 대해서 그 측근이라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측근인 유동규 씨, 정진상 씨 이런 분들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이익 분배 구조를 만들었고 그렇게 300 몇십억에 달하는 이 돈이 다 현금화돼서 돌아다녔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될 사유 그 원천적인 사유는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본인에게 있는 문제를 그냥 그걸 도외시하고 미래보다 보복 복수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자가당착이죠. 그렇습니까? 자가당착. 예. 자, 이경 교수님 이제 하실 말씀을 옆에서 막 적고 계세요. 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 복수 보복은 자가당착이다라는 답변에 대해서. 정책 자신 없으시죠?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예. 솔직히 저는 국민의힘 그 경선 토론회를 보면서 예. 아 정말 보석이 유승민 후보구나. 만약에 유승민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치열하게 토론을 했다면 우리 국민들한테 이거는 복이겠다 이런 생각을 유승민 했습니다. 후보가 아무래도 왜냐하면 정책 면에서 네. 아주 치열하게 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상대 후보의 정책에 이때 좀 허수를 말씀드릴게요. 이 허수가 있다면 서로 공격하고 보완이 가능하거든요. 나중에는요. 예. 그런데 저는 솔직히 실망이 너무 크게 실망. 저 이제 제가 MZ 세대 그 마지막 80년대 예, 끝까지 예. MZ 세대라고 해서 앞에가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MZ 세대라고 어거지로 우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약간 젊은 심정으로 봤을 때 저렇게 되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1대1 회동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슈를 좀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지금 중도층을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양측 다 잡고 싶어 하시죠? 그럼요. 우리 민주당도 너무 잡고 싶어요. 근데 중도층이 내 삶이 힘들다. 국가가 내 삶을 어떻게 미래 비전을 뭐를 제시할 거냐 관심이 있는 거지. 대장동 그게 어떻게 됐는지 지금 벌써 한 달 동안 이슈가 되니까 많은 여론에서도 아 이거 지겹다 이런 얘기 벌써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장동은 사법적에서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예. 이제는 좀 미래 비전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신 기자님이 이제 저를 반짝반짝 바라보시는 예. 게 뭔가 이제 반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 아니 토론 우리 국힘 토론회 하기 전에도 윤석열 후보 토론 못할 것이다라고 말들이 많았는데 토론 16분 잘 소화했거든요. 앞으로 아마 이재명 후보하고 우리 윤석열 아마 그러니까 일정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최소한 요 4명 예. 정도 들어가는 토론은 제가 보기엔 각 언론사 또 선관위 토론 합치면 한 10번 꽤 정도는 많을 거예요. 10번 이상은 예. 하게 될 거의 거예요. 한 달에 한 2번 이상씩은 네, 있을 그래서 것 좀 같긴 기다려 하네요. 보시고요. 그냥 그때 토론을 할 때 보시자고요. 과연 정책이 준비가 됐는지 토론을 잘하는지 그거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보기면 빠르면 아마 다음 달부터는 시작할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제가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속된 말로 아니 서른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저분 교도소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그랬다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특정인들에게 사리사욕 돈을 4천억에서 1조씩 확 몰아줘가지고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이렇게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이런 일을 했는데 대통령이 돼서 어마어마한 국가 운영의 권력을 가졌을 때 특히 600조에 달하는 예산을 운영하게 됐을 때 머릿속에 사리사욕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600조는 어디로 갈까요? 일단 그 얘기 하나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드리고 대변인은 싶어요. 이제 토론 정책 잘했다고 얘기를 말씀을 네. 주셨으니까 네. 짧게 토론 네. 잘했다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국민께서 평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서른 의원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또 경선 과정,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더 심한 말 많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배우자에 관한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시는 국민께서는 또 윤석열의
후보에 대한 평가를 또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예. 들어요. 지금 대변인님께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재명 후보가 1대1로 만나자, 우리 정책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정책 얘기를 하자는 걸로 들리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아니, 받아들일 수 당연히 있을까요? 해야겠죠. 아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당장에 뭐 내일 만나는지 모레 만나는지 그런 부분은 그건 아니겠지만 아니지만. 뭐 토론 자리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만나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날짜가 며칠로 정해지느냐 이 문제지만 각 공당의 후보로 정해져 있는데 안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보면. 근데 우선 네. 부패와의 전쟁이 지금 현재 이슈다라고 한 발 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그러니까 보는 그러면 순간 이 부패 전쟁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니요. 맞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이거- 네. 모든 이슈가 부패와의 전쟁의 이슈는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문제는 보고 이재명 후보의- 정말 좀 뭔가 부족하셨구나. 아직은 좀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이제는 상대 후보거든요. 상대 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 기사를 다 봤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국감 얘기해 뭐였었죠? 검찰 검찰 수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도 특검? 너무 많이 네. 들었는데 제가 또 기억이 안 나네요. 특검 얘기해 주셨는데 예. 지금 8건 수사 중이시죠. 윤석열 후보. 가족 함께 8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8대 0을 퉁치자라는 거냐. 지금 한 달 동안 대장동 이슈가 진행되고 있어도 네. 이재명 후보와 연결이 됐다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진상 실장, 뭐 유동규 씨,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정 실장도 지금 보면은 왜 전화했냐 이거 하나고요. 지금 대장동 관련된 거는 예비번호 114번 달고 대장동 근처에 대장동에 아파트 있는 게 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8대 0으로 퉁치자. 그래서 생각밖에 들지 특검하자니까요. 않습니다. 그냥 원하는 범위 내에서 다 특검하자니까요. 뭐가 문제? 아무 문제가 없으신데. 안 그래도 제가 이재명 후보 0이고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언론과 야당에서 그냥 정치 공세만 일관하고 있고 그 정치 공세를 일관하면서 정책 토론도 피하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인데 그런 상황인데 특검을 안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특검에 수사하라고 그러고 제 하고 개인적인 특검 말씀을 드리고 받으면 싶어요. 계속해서 예. 그냥 정책 토론 그러니까요. 하시자니까요. 저는 들어보죠, 개인적인 그럼.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선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좀 8대 0이다 하더라도 저도 특검 하자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은 시기가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검찰은 검찰대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는 또 국회대로 무슨 좀 우리 또 그 재난지원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양쪽의 대선 후보는 후보대로 정책에 대한 회동을 해야 돼. 정책 얘기를 위한 회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뭐 부패와 전쟁의 이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저희 세대 그리고 국민의힘 쪽 패널 젊은 층들하고 같이 얘기했을 때도 그게 그렇게 당당해 보이지는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안 그래도 한 줄 반박의 주제로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번 대선은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답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또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아마도 대장동 뭐 고발 사주 특검 이거는 본선에 계속 이어지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말씀해 주실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대1 회동 못할 이유 없다고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번 언제 만나는지 이제 한번 날짜를 지켜보시죠, 보면 뭐.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련한 순서가 있어요. 키워드 토크라고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두 후보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의 고민을 어떻게 해소를 하실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영선 후보시죠. 뭐 그거는 다 알려진 얘기고 그리고 솔직히 비호감도가 좀 높다. 두둥. 뒤에 이제 자막이 나올 건데 이걸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11월 4일에 전국지표조사 NBS 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 비호감도는 60%, 윤석열 후보 비호감도는 58%예요. 이게 왜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이경 교수님. 제가 먼저 할까요? 고민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 비호감도가 높다. 근데 지금 또 비율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근데 뭐 높네요. 그 조사별로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네. 거니까. 그런데 우선은 첫 번째는 지금은 우선 내부 경선이 있었고 예. 우리가 내부 경선에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지만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슈는 국민의힘 경선으로 이슈가 갔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내가 이재명을 찍어야 되나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의 마음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왜 그러냐면은 꾸준히 설명을 하고 꾸준히 그 정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난 국감을 보면서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약간 찜찜한 것이 있었어라는 분들조차도 말끔하게 해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부터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것이냐. 특히 중도층을 향해서. 그렇죠. 중도층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미래가 어떻게 설계가 될 것이냐. 내 미래가 이재명 후보의 아주 최대 장점이 공약 이행률이 이번에 이제 좀 마지막까지 해서 98%입니다. 근데 국민께서는 앞으로 5년을 공약만 봐도 5년을 내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행이 충분히 할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떻게 애원을 해서라도 설득을 하고 이런 시간이 지금부터 좀 절실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은 좋은 공약을 내고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설득하는 그게 될까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많이 알지 긍정적인 면을 제가 모르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양 후보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이 가졌던 건 아닌가. 두 분 다 그거잖아요. 국회의원을 하신 적이 없던 맞습니다. 분들이기 때문에. 중앙정치 노출도가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었죠. 서로 알아가야 되는 시간이 좀 원래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도 처음에 서먹서먹한 것처럼 알아가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김경진 의원님 그 네. 캠프 안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 비호감도를 낮추고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 근데 비호감도는 왜 이렇게 높을까요? 일단 누가 만들었는지 뭐 불투명하긴 하지만 예. 후보로 나오기 전부터 무슨 엑스파일이라는 게 만들었잖아요. 아 돌았습니다.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상야릇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틀림없이 정치 공작의 달인들이 그걸 만들었겠죠. 그게 영향이 좀 있었을 거라 보시고 엑스파일이. 뭐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일단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돌아버렸으니까. 중요한 것은 후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후보의 장점, 따뜻함, 소통 능력, 그다음에 맏형 같은 듬직함, 그리고 맏형 같은 듬직함. 네. 예. 그다음에 용기를 내야 될 때 정작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이런 실천력, 이런 장점들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면 되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모 공중파에서 예능 했었잖아요. 예. 보면 예. 성렬이 형이라고 불러봐 하고 계란말이 이렇게 해주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얼굴 표정부터 좀 자연스러우면서 그 윤석열을 무슨 공포나 괴물스러운 존재로 생각했던 분들이 예. 되게 편안한 얼굴 표정에서 편안한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능을 그런 통해서. 부분도 아마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싶고 어쨌든 문제 있는 부분은 고쳐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전달해야 될 부분들 특히 소프트하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 이렇게 메이킹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것도 하시겠다. 또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의 연장선에서 2030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높은 비호감도의 상당 부분이 2030에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캠프의 자체 분석도 있으시겠지만 2030 마음을 못 잡아서 애가 탄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특히 2030 지지를 5년 전에 강하게 받았고 직전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약간 좀 익숙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을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뭐 윤석열 후보가 398 후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저희가 캠프에서 나온 얘기. 뭐 지지율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20대, 30대, 40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2030을 우리가 지금 우리를 지지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2030 세대가 우선은 내가 지금 힘든 부분, 내가 어려운 부분 얼마나 후보가 공감을 할 수 있는가. 네. 그것은 후보의 평소의 발언에도 영향이 미치겠죠. 물론 윤석열 후보가 많은 망언을 했는데 특히 젊은 세대, 청년 세대에 좀 아픔을 주는 망언을 많이 했어요. 뭐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 예전에, 하는 네. 거다라는 것들. 그 뭐 비정규직, 정규직 차이가
임금 차이가 없으면 거의 차이가 없다. 근데 막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이신 분들은 이거 얼마나 절박한데요. 그 마음 아파하는 말들 때문에 지지율이 처음에 좀 많이 나오셨어요. 처음에 많이 나왔죠. 네. 그러다 많이 떨어지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2030 지지율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진 건 아니었었거든요. 일정 부분 지지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년들하고 좀 접촉면을 계속 너무 넓혀갑니다. 안 그래도 주말에 다 청년 일정 소화하셨잖아요. 양측에서. 양쪽 다 뭐 청년의 고민이 구애를 하는 거죠. 비슷하신 것 구애를 같아요.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청년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걸 예. 정책화하는 데 조금 탁월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책화한 것을 설득하고 이것을 또 알려드리는 데 좀 탁월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얼마나 좋은 정책을 내놓으실지 또 기대하면서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이 2030과의 일단 소통. 그게 이제 뭐 398 얘기했던 게 네. 홍준표 후보가 조금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일단 자료를 가지고 예, 만든 말이다라고 그렇죠. 캠프에서. 어제 오늘 나왔던 여론조사 두세 개 보면 예. 지금 20, 30대 지지율이 다 아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 훨씬 앞서는 수치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시청자들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가서 한번 여론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요새. 한번 네. 보셔요. 제 기억은 그래요. 그렇고 그래서 무슨 20, 30대 지지가 윤석열 후보에게 없다 이렇게 제 기억은 398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조사도 있고 저 조사도 있고 워낙 네, 숫자가 네. 조금 달라지긴 하여튼, 합니다. 네. 네,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20대 남성들이 이제 최근에 입시에 있어서 수시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사건 사태에서 봤듯이 누가 서울대 무슨 법학연구소에서 세미나 하는데 인턴 확인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법전원이나 의전원 하는데 입시에 어떻게 보면 유리한 자료로 쓸 수 있겠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보면. 공정의 이슈를 그렇죠. 이런 제기하실 거라는. 수시에 있어서 이런 예.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공정하다라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이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시 위주의 사회. 그때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좀 입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단순화하는 이런 식의 개혁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각에서 조금 과격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무슨 여성가족부 없애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희 윤석열 후보는 그런 과격한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에게 등 돌릴 만한 언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뭐 들리는데요. 여성 유권자에게 등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보다도 현재의 국가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존중해 가면서 그 속에서 개혁하고 고쳐야 될 부분을 핀셋으로 고치겠다. 지금 이런 생각들이고 어쨌든 이 정시 문제, 그다음에 의전원이나 법전원 여기의 입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비리들 부분들 예. 해결하는 그런 방향의 개혁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인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짧게 하나만 괜찮습니다. 드릴게요. 하십시오. 인턴 얘기는 솔직히 저도 참 많이 속상하고 제 주변에서도 또 기자분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할 때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경원 아들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많이 집중되지 않았다 여론에. 미국 고등학생이 한국 그것도 서울대에서 연구를 하고 그것도 논문 저자가 또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그럼 이거는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것이 가능할까? 저는 두 개를 똑같이 놓고 봤을 땐 이 부분이 훨씬 더 강한 백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도 나왔다. 그러니까 무조건 조국 전 장관 얘기만 할 것은 아니다. 우리 쪽에서도 이런 게 나왔으니 우리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고쳐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좀 함께 나왔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 정리하면은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자. 그래서 2030의 마음을 최대한 많이 빼앗아 오자. 이런 걸로 좀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었는데요. 금방 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두 분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